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번 다음 중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요거를 맞추시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마감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어디에 대체한다고요? 손익에 대체하고 차기에는 얼마로 시작한다? 빵. 그래서 1번 수익 계정의 잔액은 손익 계정의 대변 맞아요. 왜냐하면 수익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 다음에 2번의 비용의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그 다음에 대체한 후에는 얼마가 된다고요? 0.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이죠. 우리 유가증권에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 있었죠.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1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이거 가끔씩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요.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가능 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시장성이 없다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주 나오는 문구는 아닙니다. 근데 종종 출제는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평가는 단기 매매증권이랑 매도 가능증권만 해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에 보시면 미실현 보유이익인데 요게 미실현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거 잘 나옵니다. 특히 평가 관련된 거.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낼 때마다 내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되죠.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으니까 무슨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증권이죠. 그래서 4번 선택하신 분은 그냥 찍은 거예요. 4번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그랬죠? 우입선출법. 나머지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지금 물어본 거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아니에요? 매출원가 아니죠. 매출총 이익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니까 무슨 법? 선입, 선출법. 몇 번이요? 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뭐야? 기말 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해요?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럼 거기 보시면 운반비는 부대비용이죠? 그 다음에 할인액은 빼는 거고 기초 얼마예요? 50. 기말 얼마예요? 40. 총매입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매입한출 및 애누리 얼마예요? 10만원. 제가 한 거는 그냥 공식에다가 덧셈 뺄셈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4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40. 그 다음에 빼기 40 하면은 150 나와요. 정답 몇 번이야? 4번. 그 다음에 5번.
2번 보시면 요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1번에 무슨 건? 상표권 있죠. 2번에 기계장치 토지 아니고 3번에 무슨 건이요? 저작권. 얘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개발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광어권도 있죠. 이거 잘못 보면 3개로 하기 딱 좋은데 4개예요. 정답은 2번. 왜냐면 저작권 있죠. 저작권하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나가 헷갈려서 맞구나. 임차권리금 얘네 둘 다 무형자산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것도 나옵니다. 임차권리금. 그 다음에 저작권은 요 문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광어권. 그래서 몇 개요? 4개.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1번 찍습니다. 왜요? 컨트롤 F로 찾았더니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잉여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인가 지나가듯이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자본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네,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요것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30만원에 50만원에 30만원에서 얼마요? 110만원.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이거 하나만 못 풀고 시간이 5분 남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F로 하나하나씩 다 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여기 자본잉여금 하면 여기 자본잉여금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걸 찾는 게 훨씬 더 어떨 거예요? 빠를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7번에 별표 2개. 요 문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꾸준히 나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물어봤죠.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 얼마예요? 70만원이에요. 얼마요? 70만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에 보세요. 우리 결산할 때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당좌자산하고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여기는 2년, 밑에는 예상 또는 뭐야? 발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급보험료가 성급비용이에요. 그럼 얘는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선수임대료는요? 선수수익이니까 얘는 뭐예요? 부채. 미수이자는 얘도 자산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성급보험료 10만원을 과소계상하고 거기 미수이자 10만원 과대계상했죠.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는 많이 하고 하나는 적게 했으면은 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만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누구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수 임대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선수 임대료 부채죠. 과대의 뜻이 뭐죠? 과대.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그러면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겠죠? 늘어나겠죠. 그러면 70만원에 얼마 더해요? 10만원. 그래서 얼마 나와요? 80. 정답은 3번. 그러니까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8번 틀리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3천만원에 몇 프로래요? 1%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30만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었대요? 원래는 20만원 있었대요. 근데 얼마 발생했대요? 15만원. 그러면 얼마 남았죠? 5만원 남았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5만 원이 필요해요? 30만 원이 필요해요? 3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손충당금 무슨 법이라 그랬죠? 보충법. 그럼 얼마 부족해요? 25만 원.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그래서 우리 헷갈릴까봐 두 번째 줄에 써놨잖아요. 끝에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럼 얼마 모자르냐? 그거 찾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틀렸으면 다음에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재료비 어떻게 구해요? 재료비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T자 외우면 이렇게 되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몇 번도 맞아요?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어떻게 되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몇 번도 맞아요? 네, 2번도 맞아요. 3번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판매활동 이해가 아니고요. 앞뒤를 바꾼 거예요. 그냥 이건 말장난입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조활동 이외에 판매활동과 관리활동. 그래서 우리가 판매비와 뭐라 그러죠? 관리비라 그러죠. 그냥 앞뒤 말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시험입니다. 앞뒤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판매 활동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활동이라고 나와야 돼요? 제조 활동. 그래서 앞뒤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0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직접 배부. 무슨 배부요? 직접 배부. 우리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근데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수선 부문에서 어디로 배부되는 거예요? 절삭붐으로 배부되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선이 지금 8만원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8만원. 그래서 제조에다가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가 30% 20%죠? 그러면 50분의 30. 요거는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얘는 2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8,000원이 조립. 그 다음에 8만원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얼마 나오죠? 32,0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포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장은 지금 현재 6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는 보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대 40대 40인데 2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그래서 3만원이 조립. 그 다음에 6만원 곱하기 40, 40이니까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래서 얼마 나와요? 3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얘는 연습 안 하면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무슨 배부한다고요? 예정 배부.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예요. 어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4번은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나오면 누가 붙어야 돼요? 실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실제 배부 구하래요? 예정 배부 구하래요? 예정 배부. 그러면 배부는 누구요? 예정. 그러면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거는 약간 암기하고 이해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 물어보면 누가 기준이다?
실제. 그리고 예정 배부 물어봤잖아요. 지문에. 그러면 배부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정이 나와야 되겠죠. 라고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외워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주 나오면 외워지는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4, 5년에 한 번? 진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기준은 항상 누구다? 실제다. 그 다음에 지문에서 예정 배부 물어보면은 기준은 실제고 배부는 누구라고요? 예정. 그 다음에 12번 공손 요거는 나중에 배워요. 저쪽에서 세무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공손 그러면 불량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불량품. 그 다음에 우리 정상하고 뭐가 있었죠? 비정상. 그래서 정상일 때는 원가에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요건 옛날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작업 회물은 작업하다 남은 것을 작업 회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목재 회사의 톱밥, 그 다음에 새 관련 회사의 남은 새, 요거를 작업 회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재 회사에서 톱밥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톱밥 싸가서 뭐 병아리 키우는 데나 이런 데에다가 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필요한 거를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폐물 그러면 우리는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그걸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데 공손품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공손품은 뭐라고요? 불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13번 틀리면 안 돼요. 13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외웠잖아요. 불공. 불공에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2번에 접대비 있죠? 3번에 면세 있죠? 4번에 업무 관련 있죠?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우리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거래처는 세관. 뭐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세. 그러면 부가세 회계 처리하니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4번은요.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해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총 매출액 얼마예요? 1000. 매출 애놀이 얼마예요? 200. 그럼 얼마 나오죠? 800.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 10%. 얼마예요? 80. 정답은 2번. 15번 아까 거하고 답도 똑같아요. 정답 몇 번이요? 3번.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부. 영업부니까 5예요? 8이에요? 8이죠. 그래서 800번 때 뭐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여기 800번 때 복리후생비 오셔서 현금 적용은 9번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그 다음에 대체 적용은 몇 번이요? 3번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됐습니까? 별건 없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월 가셔서 외상 매출금 뭐 기억하시라고요? F2. 근데 여기는 F2 솔직히 필요 없죠. 750에 320에 얼마요? 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셔서 하얀 상사 1000, 100점 상사 1500. 됐죠? 이런 거는 빨리빨리 끝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의 광고선전비. 그러면 광고선전비는 비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단 손익계산서 가셔서 누락됐대요. 누락의 뜻이 뭐예요? 빼먹었다. 얼마 빼먹었다? 300. 그러면 제일 먼저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고요? 당기순이익 얼마 적어요? 3612만
3,000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잉여금 가서 3,612만 3,000원.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5,553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5,553만원. 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끝. 그 다음에 7월 7일 이거는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창고에서 불났죠? 네. 불나면 재해손실이에요. 뭐라고요? 재해손실. 그 다음에 뭐가 불났죠? 제품이 불났죠. 제품 왜 만들었어요? 팔려고.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러면 적요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개정 대체. 끝.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공짜로 받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 안 갚아도 되면 채무 면직. 지금처럼 불나거나 지진 나면요. 재해 손실.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런 거 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아까는 확정급여형이었죠. 요번엔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에요. 기여형은 500번대 퇴직급여 676만원.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 얼마요? 네, 67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죠? 보통 예금 얼마야? 1352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8월 1일 현금으로 300 받았고요.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어음 받았대요.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얼마요? 1,000만원 형태. 대변의 외상 매출금 1,300. 여기도 형태. 그 다음에 9월 20일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외환 나오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은 결산 때.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9월 10은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그래서 3,600이었죠. 근데 9월 20은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3,750 나오나요?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 그래서 통장으로 돈 들어온 거는 3,700 얼마 들어왔어요? 50. 수출할 때는 얼마였죠? 3,600이었죠. 챔프.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외환차 익. 얼마 더 받았어요? 150.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월 25일 보시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무슨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300.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액면가는 언제 쓴다고요? 자본금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 있는 1,000원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는 저 1,000원을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예요. 그 다음에 11월 22일 바로 나왔잖아요. 주식. 그래서 자본금 만주에 5,000원이니까 5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 받으셨대요. 얼마 받으신 거예요? 1억 받은 거예요. 왜냐면 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표 얼마 발행했죠? 100만 원 발행했죠.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그래서 결론은 싸게 발행한 거예요?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비싸게. 비싸게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4,9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 문제 이해하시려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5천만 원짜리인데 1억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이익 났죠? 거기에서 얼마 썼죠? 100만 원. 그러면 이익에서 뭐 하라고요? 뺀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0.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손해 보는 거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1번 7월 20일 매입의 현과 미래. 차변에 원재료 3,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0. 뭘로 드렸죠? 네, 보통 예금으로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3,300. 그 다음에 7월 21일 원재료인데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과세 코리아 여. 뭐 사셨다고요? 또 원재료. 5,000개에 그 5,000원에 만 개면 5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500. 계약금 준 거 있죠?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5천. 그 다음에 9월 15일은 투시기 전에 350에서 얼마 빼요? 215만원. 그러면 135만원 나와요. 얼마에 갖다 팔았어요? 110만원에. 25만원 뭐예요? 손실. 그래서 분기의 답에 25만원 손실이 없네. 그러면 무조건 뭐 했다? 틀렸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분개해 놓고 이게 맞았나 틀렸나 예측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9월 15일 매출의 과세의 중고의 여. 대변에 못 파셨어요. 비품 얼마요? 350. 차변에 감각 상각 누계 215.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현금으로 60. 그 다음에 잔액은 월말이죠. 미수금 61만원. 61이 아니고 61만원 맞죠? 네. 왜냐면 우리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21만원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1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이 25만원 부족할 거예요.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인데
이 문제 푸실 때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뭘 지켜주시냐면 첫 번째 줄은 장부가, 그 다음에 차변은 돈 받는 거. 이거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봤으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났으면 대변에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거 좀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9월 23일 보시면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우송유통, 우리가 청주죠. 그 다음에 전자는 뭐야? 역.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야? 100. 그 다음에 500만원은 남이 발행한 어음 받았대요.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송이에요? BL이에요? BL이죠. 요거 꼭 바꿔주시고, 저거 안 바꿔주면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이니까 외상 매출금 600. 그 다음에 10월 15일 카드니까 메이백 카과 다고쳐.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왜 차량 유지비 처리해요?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도 차량 유지비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10만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110. 무슨 카드? 현대카드.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랬죠. 일반 전표보다 메인 매출 전표가 좋아질 거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어느 정도 감만 잡으면 그 틀 안에서 안 벗어나요. 근데 일반 전표는 감을 잡을 것도 없고, 왜냐면 일반 전표는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맨날 똑같잖아요. 과세, 영세, 면세, 뭐 건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패턴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보시면은요, 내국신용장 나왔죠. 뭐요? 내국신용장. 그래서 매출에 뭐요? 영세, 안성, 여.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100.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1100. 그 다음에 문제 4번 수정 7월 31일 매출처 반도전자가 부도 나서 돈을 못 받게 됐는데 준비한 건 얼마밖에 없대요? 95만원. 그럼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 반도. 차변에 뭐요? 대손 충당금 얼마밖에 없대요? 95만원. 그 다음에 모자른 건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대손 삼각비. 얼마 모자르냐면 125만원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가셔서 날짜는 7월 31일 갔더니 대손 충당금이 220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220이 아니고 얼마래요? 95만원.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 되셨죠? 그 다음에 8월 22일 요건 비슷한 거 몇 번 봤어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산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량 문방구 50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래서 8월 며칠이요? 22일 가서 봤더니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죠. 요걸 뭘로 고쳐주세요? 차량 운반고로 고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5회도 그렇고 86회도 그렇고 그냥저냥 쓸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결산인데 꼭 요거 기억하시고요. 무슨 결산이요? 자동 결산. 그래서 자동 결산은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무슨 세요? 법인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번은 수동, 2번은 자동, 3번도 자동. 그래서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내년 거까지 들어가 있죠? 내년 거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그리고 여기는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7월 달부터니까 딱 반이잖아요. 반이면 얼마예요? 300. 끝.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내년 거까지 줬네.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내년 거까지 뭐 줬어요? 보험료 줬죠? 네. 근데 보험료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성급 비용이 자산의 증가잖아요. 요 성급 비용이 내년 거예요. 뭐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내년 거는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올해 거라 그랬잖아요.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충당. 그래서 우리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얘네들은 아이고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그래서 생산부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2천만 원에서 얼마 감소하셨대요? 800. 그럼 얼마 돼요? 1200.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얼마예요? 2200이에요. 얼마요? 2200. 그러면은 2200이면 얼마 부족하죠? 1000만 원 부족하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엔 무슨 부요? 영업부. 1700에서 얼마 빼요? 700 빼요. 그럼 얼마 돼요? 1000. 우리가 필요한 거는 1900이니까 얼마 부족해요? 900. 그 다음에 요거를 입력하면 되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가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이고 생산부가 얼마라고요? 아까 10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영업부는 얼마 나왔어요? 900.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입력할 때 요 앞에 번호 보시면 돼요. 5냐 8이냐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도 했었었죠. 컨트롤 F 무슨 삼각이요? 감가상각 치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외우십시오.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500번대예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건물이 850, 기계가 37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얼마요? 120. 되셨죠? 왜 한 군데에다만 더 나오면 돼요? 거기 지문에 제조원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 정도면은 결산은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아주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 그래서 조회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파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파트만 모아서 연습하시라니까요.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만 한 7, 8개 풀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회가 잘 안 돼. 그러면 조회만 반복하시고, 나는
일반 전표가 잘 안 돼. 그럼 일반 전표만 반복하시고. 왜냐면 문제 풀어보면은 여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은 문제은행이에요. 뭐라고요? 문제은행. 문제은행인 시험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 거 채우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은 커말이나 ITQ 공부하신 분들도 그 반에서 제일 많이 풀었었던 게 기출문제일걸요. 이제 왜 그렇게 수업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건 그냥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은 그냥 누가 문제를 더 잘 푸냐지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서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많은 달 물어봤죠. 거기에서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뭐야? 원장. 그 다음에 2번 우송유통 나왔죠. 우송유통은 거래처예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거래처 원장이 아닙니다. 차변 봐야 돼요? 대변 봐야 돼요? 외상매입금을 뭐 했죠? 결제했죠. 그럼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어느 변이요? 차변. 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가세인데 매수 물어봤죠.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올라는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만큼 올라오신 분이 있고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 시간 있잖아요. 2주면 20점 이상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 주 목표가 몇 점이라 그랬어요? 50점 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50점 넘으면 일단 요번 주 목표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목표는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60점.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주의 목표가 몇 점 넘기예요? 70점 넘기. 원래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첫날 아무리 쉬운 거 갖다 드려도 점수 안 나와요. 왜냐면 문제가 뭐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1번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무슨 비요? 접대비. 판이면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러면 이렇게 6개월치 나오죠? 참 잘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신지. 보기 싫어도 보이죠? 몇 월이요? 5월. 끝. 금액은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월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키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차변이라 그랬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요 문제는 5월 한 달이니까 5월 1일에서 5월 31일 외상 매입금. 무슨 유통이요? 우송 유통.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대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맞출 확률이 높은데 간혹 가다가 차대변의 금액이 다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디 볼 것이냐 요것도 꼭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양쪽에 다 나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아이고 금액을 안 썼네. 이런 보시기 다 해놓고서. 그래서 답은 1875만 3천원. 그리고 교재 끝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부터는 요것도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하는 난 한 번 더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육용이라. 근데 교재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로 풀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풀 거니까 그때는 요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떠요. 그래서 그때는 이론 문제도 체크하셔야 되고 요 조회도 넣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세금계산서 뭐요? 학계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이죠. 그리고 무슨 상사요? 덕수 상사. 몇 매요? 8매. 3,400. 끝. 그래서 8매에 3,400 마무리 하십시오.